전문 분야 시즌마다 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 분야 시즌주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물리학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건데요. 오늘의 소주제는 뉴턴과 인류의 삶의 변화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 신동빈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시간이라서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 신동빈 교수고요.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거는 고체 물리를 이제 이론적으로 연구해서 대학원에서는 이제 양자역학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일단 뭘 물리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 사실 무엇이 물리인가가 이제 오늘 핵심 주제인데 제가 정의를 하자면은 일단은 우리가 눈으로 이제 관측을 하고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적어보고 그 수학적인 툴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것을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체 물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그럼 고체가 아닌 다른 물리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물리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엄청 큰 학문입니다. 액체 물리, 기체 물리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렇게 세부는 분야는 없긴 하지만은 그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생물 물리도 있습니다. 심지어 생물 물리, 그리고 플라즈마 물리, 우주도 천체 물리, 다양한 분야를 다 물리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오지 않은 땡땡 물리라면 아직 우리가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언젠가는 나타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모든 거를 다 물리라고 부르는데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물리학 분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이제 노벨상 받은 물리학상을 이제 AI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같이 사실은 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렇군요. 많은 것을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AI가 없었을 테니 맞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것이니까. 일단은 교수님께서는 이제 고체 물리 한다고 하셨고 어떤 부분 그 중에서도 연구하십니까? 사실 광주가 이제 빛의 고을인 것처럼 저희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이제 빛과 이제 물리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빛을 이제 물질에 가했을 때 물성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자석이 아닌 물질에 빛을 쏘여서 자석이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전기 분극을 안 띠는 물질에 빛을 줘가지고 전기 분극을 띠게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그 물질의 성질을 빛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만 쪼이는데도 이렇게 성질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사실은 저희 지금 방송하는 그 형광등도 빛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다루는 빛은 우리가 원하는 그 특정 색 주파수라고 하는데 그 주파수를 가진 빛을 매우 세게 만들어서 그걸 딱 쏘였을 때 그 물질의 성질을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꾸게 하는 거죠. 가시광선, 자외선, 맞습니다. 적외선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는 겁니까? 끄집어내서 그 특정 빛을 이제 쪼였을 때 이제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빛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신기하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이 내용을 배울 건데 우리의 삶과 물리학이라는 주제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우리 삶에서 이제 뭐 이전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하시긴 했겠지만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삶의 이제 주요한 이제 그 한 가지 큰 분야인데 그 중에서 과학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과학에서 물리학이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핵심적인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의 꽃은 물리입니다. 다른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사실 세금을 많이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은 그 세금이 어떻게 우리가 대학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그 대학의 연구비로 이제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4주 동안 물리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그 발견을 통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연구실 안의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막연하게 연구자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좋아진다는 건 압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이제 세부 주제가 뉴턴과 인류의 삶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네. 뉴턴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 업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이직 뉴턴에서 간단하게 이제 좀 소개를 하자면은 영국의 이제 물리학자이자 이제 수학자로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제 발견하고 그냥 운동 법칙을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기술하는지 발견해서 결국에는 물리학을 이제 사실 만든 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치화시킨 걸 물리라고 하면 되는 거군요, 저희가.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뭔가 더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뉴턴이 물리학을 어떻게 발전을 시켰습니까? 사실은 뉴턴 이전에는 물리학이라는 것이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연금술, 그 다음에 천체학 그런 이제 수학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정확히 이제 물리학이라는 건 없었는데 그 사실은 뉴턴이 한 그 절차, 그 뉴턴이 자신의 업적 또는 이제 중력을 발견하고 중력을 이제 수학적으로 적고 운동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물리학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저희는 사실은 그 절차를 이제 반복할 뿐이죠.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물리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현상을 관측을 하고 그다음에 그 현상을 수학적으로 적고 그 적은 수학적인 툴을 통해서 다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을수록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뭐 A라는 이론이 하나 있으면 새로운 B라는 이론을 발견할 수는 있겠죠. 물론 이것도 힘들지만 그런데 아예 이런 게 없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뉴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사실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한데,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뉴턴이 어떻게 이제 이전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생각을 했을까? 네. 그 이야기인데, 결국엔 뉴턴이 이제 중력, 결국에는 태양과 달과 이제 지구와 이제 모든 물체들이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건데 사실 그런 이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그런 것을 이제 고대부터 이제 계속 인류가 해왔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게 하나 가지가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정립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냥 받아들인 거죠. 네,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네. 근데 뉴턴은 거기에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의문이냐면은 이것도 좀 특이하긴 한데 결국에는 지구와 달과 태양이 도는 그 원리와,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그 원리가 같지 않을까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거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수학적으로 노력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과나무 아래에서 네. 사과 떨어지는 그걸 보고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호기심이 발동한 거라고도 봐도 될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않을까요? 이제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뭔가 뭘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각자 모르겠어요. 이것도 또 그렇긴 하지만은 각자가 이제 맡은 분야에서 자신의 어떤 개선할 점이나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제 골똘히 이제 생각을 해서 예. 그거를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돌파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뉴턴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뉴턴이 그 당시 이제 이 사과나무 이야기가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1665년 1665년에 이제 유럽에서 패스트가 창궐해 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자기 고향에서 이제 지냈던 시절인데 그 당시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서 그 떨어진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가 태양과 지구가 그 돌고 예. 태양이 지고 달이 지고 그런 원리랑 같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예, 그런 그렇군요. 저희 지난 시간까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네. 마지막 시간에 직관, 통찰력, 창의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셨는데 멍 때리기가 그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가만히 있는 게 멍 때리기죠. 예. 그 생각을 그죠. 뭔가 창의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뭔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쉬고 있을 때 그러한 뭐 특이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많이 뇌에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가만히 쉼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결돼서 뭔가 이렇게 반짝 빛나는 그런 게 아마 뉴턴도 그때 있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은 좀 해봅니다만 예, 이런 업적이 인류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사실은 뉴턴 이전과 이후에 사실 유럽만 생각해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동서양 이제 모두 비슷하게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생활을 했냐면은 농경 생활.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지역에서 머물고 농사를 짓고 그 자식 낳고 그런 삶을 이제 반복을 해왔다가 네. 뉴턴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뭔가 예측할 수 있고 특히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시작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이제 과학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최종 단계에서는 증기기관이 발견이 되고 그것을 이제 통해서 발명이 되고 증기기관 차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동네에도 이동을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다음에 또한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제 공업에 종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문제들이 생기면서 사회의 발전 그리고 인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적으로 이제 발전이 돼가게 된 거죠. 그럼 뉴턴 이전의 삶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뿐이었습니까? 정말 큰데요, 만약 그랬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내려고도 하고 이런 게 발견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물리학이 정말 중요하게 맞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뉴턴과 같은 위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뉴턴이 사실은 그 80억 우리 지금의 이제 뭐 80억 인류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한 35만 년 인류 역사 중에 한 명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뉴턴은 좀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자신이 그 생각했던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툴, 미분과 적분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이 방정식을 만들었거든요. 원래는 그때는 미분도 없고 적분도 없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런 것까지 다 만들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자기의 아이디어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학적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 미분과 적분을 만들고 그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제 증명하게 된 거죠. 그 전에 수학은 있지 않았습니까? 수학은 있었지만은 미분과 적분이 필요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냥 있던 상태였는데 그것을 이제 뉴턴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고 그거를 기반으로 자신의 이제 역학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30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는 이거를 만들어진 걸 보면서도 이해도 좀 어려운데 그걸 아예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창조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위인이 또 나올 수 있냐고요. 그 위인이 사실은 지금은 그런 이제 뉴턴이 이제 수학 미적분 이제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이제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전문화가 됐기 때문에 수학자, 이론 물리학자, 이제 실험 물리학자 이렇게 세분화가 됐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저희가 이제 다다음 시간 이제 소개할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에 비견할 만한 이제 위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었던 이제 그 이름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인슈타인을 소개해 주신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희 수업해 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양자역학, 결국에는 이제 뉴턴 물리학의 끝물에서 이제 탄생한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제 태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거에 이제 큰 기여를 한 이제 막스 플랑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막스 플랑크가 이제 양자역학을 어떻게 이제 발견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뉴턴이 만든 그 물리학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것을 집요하게 이제 집착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제 기술해야 된다라는 그 아이디어로부터 이제 양자역학이 태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저희 그러면 이제 일단 오늘 수업을 배웠으니까 더 똑똑해져야 되잖아요. 뉴턴 하면 지금까지는 사과만 떠올렸는데 네. 지금 뭘 말하면 됩니까? 이제? 뉴턴이요. 예. 뉴턴 하면은 뭐 중력. 그것도 이제 중력.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하지만 오늘 이제 교수님과 수업을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는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뉴턴 하면은 이제 물리학을 이제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은 결국에는 세상을 이제 수학적인 언어로 적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다, 세상을 예측할 수 있겠다, 그런 그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노동법, 인권 이런 것도 다 여기서부터 기초하는 거죠. 사실은 그 뉴턴 그 과학혁명으로 발생한 그 부산물은 아니지만은 그 파장의 끝이죠. 네, 계속해서 그거에 퍼져나가고 퍼져나가서 있으니까. 그 결과로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배울 때 정말 하기 싫을 때 늘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거를 왜 배워요? 수학이 우리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고 배우나요? 하지만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네 번째 시간까지 하면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는 양자역학에 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과학과학과 신동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